핀두스의 7번째 특별한 이야기. 누가 내 채소밭을 망쳐놨지? 스벤 누르드크비스트 글 그림. 어느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었어. 수풀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잎도 풀도 무럭무럭 자랐어. 곤충들도 날아다니거나 기어다니며 곳곳에서 바삐 일하고 있었고, 하늘과 땅 사이는 윙윙대는 소리로 가득 찼어. 모든 생물들이 노래하며 활기차게 움직였어. 페테르손 할아버지는 채소밭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흙을 살펴보았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채소 씨를 뿌리고 감자를 심을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어. 감자를 심는다는 게 뭐예요? 핀두스가 물었어. 흙 속에 묻는다는 뜻이다. 당근 씨앗을 심으면 당근이 자라지. 감자 1개를 심으면 5개에서 10개의 감자가 새로 열린단다. 핀두스는 할아버지를 단호한 눈으로 쳐다보았어. 전요, 새 감자가 5개든 10개든 싫고요. 당근도 싫어요. 차라리 고기경단을 심으면 안 돼요? 물론 되지. 하지만 자라지는 않을 거다. 할아버지가 말했어. 그래도 심어볼래요. 핀두스가 말했어. 그래, 해보렴. 하지만 먼저 흙을 갈아엎고 갈퀴질을 해야 한다. 핀두스는 달려가 어제 먹다 남은 고기경단 하나를 가져왔어. 할아버지는 흙을 갈아엎고 갈퀴로 평평하게 골랐지. 그런 다음 줄을 딱딱 맞춰서 당근, 양파, 완두콩, 콩을 심었어. 핀두스는 고기경단을 심었어. 그러고는 이따금 달려와 경단이 자랐는지 살펴보았어. 아직 씨를 한 줄 더 뿌려야 하는데 집에서 날카로운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꼬꼬대 꼬꼬. 얘들아, 할아버지가 땅을 파고 있어. 지렁이 찾으러 가자. 닭들이 순식간에 돌진해오더니 채소밭을 파헤치며 지렁이를 찾기 시작했어. 맙소사, 너희를 가둬놓는 걸 깜빡했구나. 너희가 찾는 건 여기 없다. 아이고, 너희가 다 망치는구나. 씨앗을 다시 파내다니. 하지만 닭들은 지렁이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기에 할아버지 말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어. 땅을 판 곳에서는 지렁이를 찾기 쉽거든. 할아버지가 한 녀석을 쫓자마자 다른 녀석이 와서 땅을 파헤쳤어. 그 바람에 방금 심은 씨앗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어. 핀두스는 고기경단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닭들은 핀두스의 꼬리를 꽉 눌렀어. 그리고 갑자기 한 녀석이 고기경단을 파내서는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 채소밭에서 이 난리를 치다니 꼭 너희를 가둬야겠느냐? 할아버지가 야단을 쳤어. 이리 오너라. 해바라기 씨앗을 조금 주마. 우린 지렁이가 더 좋아요. 닭들이 말했어. 그럼 땅을 조금 줄 테니 마음껏 지렁이를 찾아보아라. 가자. 할아버지가 말했어. 할아버지는 닭장으로 들어가 땅을 길게 팠어. 닭들은 울타리 앞에 멈춰서 있었지. 거긴 지렁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가 벌써 다 파서 먹었거든요. 우두머리 프릴란이 말했어. 무슨 일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건 프릴란이었어. 아니다, 있어. 여기에 지렁이들이 우글우글하구나. 어서 들어오렴. 할아버지가 말했어. 우리가 들어가면 문을 잠글 거지요? 못 나가게요. 프릴란이 말했어.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어. 정말 그럴 작정이었거든. 잠시 후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러운 말투로 말했어.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때 핀두스가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외쳤어. 여우가 나타났다!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한다름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 할아버지는 얼른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지. 너희들 속이기 쉽구나. 내 경단을 파먹은 복수야. 핀두스가 웃으며 말했어. 할아버지, 우릴 속이셨어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우릴 가두셨어요. 닭들이 울부짖었어. 안 그러면 너희가 밭을 다 망치니까 그랬지. 며칠 뒤에 다시 나오게 해주마. 만약 어디선가 지렁이를 발견하면 가져다 주마. 할아버지가 말했어. 할아버지는 채소밭으로 돌아갔어. 핀두스가 앞장서 달려갔어. 둘은 엉망이 된 밭을 살펴보았어. 빌어먹을 닭들 같으니 열심히 일한 것이 헛일이 되었구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할아버지가 투덜댔어. 제 경단도 헛일이 되었어요. 닭들이 먹어서 없어졌어요. 핀두스가 말했어. 할아버지는 다시 채소 씨앗을 뿌렸고 핀두스는 다시 경단을 가져와 심었어.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안전하게 울타리를 쳤지. 이제 감자밭 차례가 되었어. 할아버지는 고랑을 팠고 핀두스는 감자를 그 안에 놓았어. 노인에게는 힘든 일이었지. 일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등이 몹시 아팠어. 다 끝내서 다행이다. 이제 물을 주고 기다리자꾸나. 할아버지가 말했어. 할아버지가 물을 주시고 기다리는 건 제가 할게요. 핀두스가 말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핀두스는 경단이 자랐는지 살펴보러 나갔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였어. 사라지고 없는 거야. 텅 빈 구멍뿐이었어. 누군가 새로 만든 멋진 채소밭을 짓밟아 놓았어. 감자밭은 더 엉망이었어. 맨 아래에 있어야 할 흙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고 도처에 구멍이 나 있었어. 감자도 하나도 없었고 핀두스는 집으로 달려갔어.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고기 경단이 사라졌어요. 구멍에 감자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구멍에 감자가 하나도 없다니. 할아버지가 밖으로 달려나갔어. 핀두스가 뒤를 따라 달려갔어. 세상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할아버지는 감자밭을 보고 말했어. 누가 이런 짓을? 닭들은 가둬놓았는데. 어라, 저 녀석들은 뭐야? 아니, 너희가 어떻게 밖으로 나온 거냐? 깜짝 놀란 닭 셋이 나무 뒤에서 내다보고 있었어. 닭들은 할아버지에게 들키자 곧바로 마당으로 도망쳤어. 할아버지는 뒤를 쫓았지. 할아버지는 닭장 문을 열었어. 그런데 닭들이 모두 거기 있는 거야. 이제 나가도 돼요? 어떤 닭이 물었어. 나가도 되냐고? 벌써 나가서 감자밭을 망쳐놓았잖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우린 밤새 내내 여기 있었어요. 전 잤어요. 전 알을 낳았어요. 저도요. 우린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닭들이 너도 나도 꾀꾀거렸어. 그렇겠지. 그건 구스타프 손이었겠지. 구스타프 손이 어제 와서 감자를 꺼냈겠지. 할아버지. 핀두스가 말을 끊었어. 핀두스는 할아버지 어깨 위로 뛰어올라 절반 남은 감자를 얼굴에 들이댔어. 쟤들은 정말 아니에요. 보세요. 누군가 감자를 먹었잖아요. 닭은 감자를 먹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는 감자를 먹지 않아요. 닭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 아니야, 너희가 했어.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말했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크게 깨문 자국이 있잖아요. 땅에도 발자국이 있고요. 닭 발자국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닭 발자국이 아니라니.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할아버지가 씩씩거리며 말했어. 우리도 전혀 닭 발자국이 아닌 발자국 보고 싶어요.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한 줄로 길게 늘어서
감자밭으로 나아갔어. 할아버지가 맨 나중에 도착했어. 핀두스는 모여있는 닭들 한가운데 서서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 발과 비교해 보았어. 보세요, 할아버지. 우린 아니에요. 암소였어요. 프릴란이 말했어. 아니야, 염소야. 다른 닭이 말했어. 고라니야. 어쩌면 개구리야. 구스타프송 같아. 아니다. 뭔지 알겠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 이건 꿀꿀 꿀꿀. 초원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돼지 발자국이다. 구스타프 손이 마침 돼지와 함께 오는군. 정말이었어. 이웃에 사는 구스타프 손이 돼지를 밧줄로 묶어 끌고 왔어. 녀석이 지난밤에 도망쳤는데 안데르손네 감자밭에서 찾았어요. 이 녀석은 감자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구스타프 손이 외쳤어. 우리도 알았다네. 이곳에 먼저 들러서 배부르게 먹었더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구스타프 손이 다가와 밭을 들여다보았어. 아주 엉망이로군요. 제가 새로 감자를 드리지요. 구스타프 손이 나지막이 말했어. 괜찮네. 하지만 미안하게도 우리 닭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 뭔가. 이제는 밖에 나와서 흙을 파헤쳐도 된다고 허락할 수밖에 없겠네. 어쨌거나 다 지난 일이니 모두 잠자러 갔을 때 감자를 새로 심어야겠네. 할아버지가 구스타프 손에게 말했어. 너희들 들었지? 이제 너희들 마음껏 땅을 파헤쳐도 된다. 하지만 감자밭에서만 할 수 있어. 채소밭에서는 안 된다. 약속할 수 있지? 네, 약속해요. 닭들이 일제히 외쳤어. 그러고는 당장 흙덩어리 사이를 누비며 지렁이 사냥을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닭들이 잊지 않도록 땅에 말뚝을 박고 채소밭과 감자밭 사이에 울타리를 만들었어. 핀두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닭들을 쫓아내는 일을 도왔어. 파수꾼 노릇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저녁이 되자 여느 때처럼 대부분의 닭들은 닭장 속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몇 녀석은 밭에 남아서 열심히 땅을 파헤치고 있었지.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지렁이는 끝이야. 이제 난 감자를 심을 거다. 또 한 번 파헤쳐지는 꼴을 겪고 싶지 않구나. 할아버지가 외쳤어. 그렇지 않으면 너흰 3주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거야. 핀두스가 힘차게 말했어.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지. 닭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구 뒤섞여 사납게 내달리며 꼿꼿대거리고 울부짖었어. 우리를 가두려는 거지요. 다시 속이려는 거지요. 꼬꼬대 꼬꼬 정말 나빠요. 핀두스,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닭들을 흥분시키느냐? 할아버지가 탄식했어.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핀두스는 기분이 상해서 대답했어. 닭들은 덤불로 들어가 할아버지가 끔찍한 사람이라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 우린 갇혀있기 싫어요. 밤새 여기 밖에 있을 거예요. 프릴란이 선언했어. 하지만 여우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면 어쩌려고 그러냐? 할아버지가 말했어. 울타리 뒤에 여우들이 득실거리거든. 핀두스가 외쳤어. 너 또 우리를 속이는구나. 여긴 여우 안 와. 프릴란이 말했어. 녀석들하고 다퉈봤자 소용없다. 이제 감자를 심고 다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두 번째로 감자를 심었어. 핀두스는 세 번째 고기 경단을 심고 그 주위에 더 튼튼한 울타리를 세웠지. 일을 마쳤을 땐 날이 거의 캄캄했어. 덤불 사이에서 닭들이 하얗게 빛났어.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주의 깊게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난 이제 자러 간다. 너희들 자신이 있으면 거기 있거라. 하지만 밭을 파헤치지는 말아야 한다. 약속하겠느냐?
할아버지가 말했어. 글쎄요. 어쩌면 약속할지도 모르죠. 프릴란이 말했어. 할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갔어. 근심스러운 얼굴이었어. 있잖니 핀두스. 정말 여우가 올까 두렵구나. 할아버지는 귀를 잡아당기며 곰곰 생각했어. 혹시 말이다. 오늘 밤 보초 한번 서볼 생각이 있느냐? 넌 어둠 속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날이 밝으면 나를 깨워다오. 어때? 신나지 않겠니? 핀두스는 놀라서 눈이 커다래졌어. 저같이 작은 고양이더러 여우를 쫓으라고요? 저 혼자서요? 캄캄한 밤에요? 아니다. 넌 그냥 막만 보면 된다. 나무 위 네 오두막에서 말이다. 우유통에다 돌멩이 3개를 넣어 가지고 가거라. 손전등하고. 만약 여우가 오면 우유통을 흔들고 손전등을 밝히는 거다. 그럼 여우가 겁을 먹을 게야. 나도 깨서 밖으로 나올 거고. 어때? 해볼 용기가 있느냐? 당연히 용기가 있죠. 오두막에 앉아있다면요. 우유통도 있고 손전등도 있으면요. 할아버지는 핀두스가 오두막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었어. 오두막은 여우가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안전했어. 핀두스는 정원 전체를 잘 내려다볼 수 있었고 우유통은 정말 잘 덜거덕거렸어. 확실히 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깡통에 끈을 묶어 오두막에서 침실 창문을 지나게 했어. 끈의 끝을 엄지발가락에 묶어둘 생각이었지. 물론 창문은 열어놓았고 핀두스가 끈을 잡아당기면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잠을 깰 거야. 우리 핀두스가 이리도 용감하니 정말 다행이구나. 당연히 전 용감하죠. 고양이는 용감한 동물이라고요. 정말 그러네. 곧 날이 밝을 게다. 그럼 나도 일어날 거고. 잘 자거라. 아니, 자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막 모퉁이를 돌렸는데 핀두스가 외쳤어. 여우가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거 확실하죠? 그럼 확실하지. 하지만 겁이 나면 지금 나랑 집으로 들어가도 된다. 아니에요. 그저 알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침대로 갔어. 핀두스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 핀두스야 늘 잘 해내니까. 걱정스러운 건 닭들이었지. 여우가 나타난 지도 꽤 오래되었으니. 하필 공교롭게 오늘 밤 나타나면 정말 낭패야. 핀두스는 혼자 망을 보며 앉아 있었어. 저기 덤불 사이에 절반쯤 가려진 닭이 5마리 보였지. 핀두스는 고양이니까 아주 캄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분명 여우는 오지 않을 거야. 혹시 온다고 해도 핀두스는 우유통을 달가닥거리고 손전등을 밝히고 끈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돼. 하지만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저 잠시 여기 앉아서 지키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와서 교대해 줄 거야. 맞아. 여우는 안 와. 안 오고 말고 곧 날이 밝을 거야. 정말 조용했어. 고요하고 평화로웠어. 여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하늘엔 별들만 총총 반짝반짝 빛났어. 핀두스가 닭들을 지킬 때. 멋진 밤. 잘 자라. 핀두스는 퍼뜩 정신이 들었어.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전혀 어둡지가 않았어. 벌써 다음날 한낮이 된 걸까? 핀두스는 밖을 내다보았어. 도와줘요! 달가닥달가닥 흔들고 손전등을 비추고 끈을 팍팍 잡아당겼어.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녀석들이 제 고기 경단을 짓밟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날듯이 창문으로 갔어. 무슨 일이냐? 여우가 왔어? 아, 안 돼. 저 녀석들이 또. 1초 만에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 온 정원이 암소들로 가득 차 있었어. 적어도 6마리는 되었어.
너희들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얼른 나가지 못해. 온 정원을 망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외쳤어. 우리 지렁이를 짓밟고 있어요. 내쫓아주세요. 닭들이 울부짖었어. 하지만 소들은 그 자리에 서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여긴 내 정원이야. 어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할아버지는 소들을 밖으로 내쫓기 시작했어. 닭들과 핀두스도 할아버지를 도왔어. 하지만 6마리 암소를 내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 15분이 지났는데도 소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밭과 화단은 아까보다 훨씬 심하게 짓밟혔어. 아이고, 안 되겠다.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어쨌거나 안데르손네 소들이니 안데르손이 도와주겠지. 할아버지가 말했어. 멍청한 소들, 멍청한 데다 호기심은 많네요. 핀두스가 말했어. 바로 그거다.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멈춰섰어. 멍청하면서 호기심이 많다면 녀석들을 쫓아낼 방법이 있을 것 같구나. 암소들은 가만히 서서 할아버지와 고양이와 닭들이 집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커다란 눈으로 멀뚱하니 바라보았어. 그러다가 느릿느릿 몸을 움직여 집안을 기웃거렸어. 잠시 후 할아버지와 닭들이 다시 나오는데 매우 흐뭇하게 보였어. 자, 친애하는 암소 여러분, 이제 움직이는 종이봉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엄숙한 소리로 외쳤어. 닭들은 박수를 쳤고 소들은 멀뚱히 바라보았어. 부엌 계단에서 종이봉투 하나가 팔짝팔짝 뛰어내려왔어. 종이봉투는 정원으로 가서 멈춰 섰어. 소들은 모두 빤히 쳐다보았어. 그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게다가 이번에는 방울 소리가 났어. 마치 소의 방울 소리 같았어. 닭들이 종이봉투에게 달려갔어. 와, 이럴 수가. 정말 웃기다. 닭들이 구구거리며 소들을 흘끗 쳐다보았어. 소들이 차츰 호기심을 갖고 종이봉투에 다가갔어. 하지만 거의 따라잡나 싶었는데 종이봉투가 싹 도망치는 거야. 종이봉투는 잔디밭을 지나 반대쪽에서 기다렸어. 소들은 멈춰 섰어.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면 가만히 서 있어야 했거든. 그런데 다시 방울소리가 들렸어. 거의 종이봉투 옆에 이르렀는데 종이봉투가 정원 위 언덕으로 올라가 다시 멈춰서는 거야. 소들이 다시 따라갔어. 할아버지는 맨 끝에서 따라갔지. 이윽고 소들은 목초지에 이르렀어. 바로 소들이 원래 있던 곳 말이야. 할아버지는 울타리를 다시 똑바로 일으켰어. 핀두스는 종이봉투를 벗어던지고 할아버지에게 달려왔고 소들은 영문을 모르는 눈으로 멀뚱하니 핀두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게다. 난 가서 자야겠다. 내일 이웃들을 찾아가 울타리를 수리하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다음 우리 정원을 제대로 정리해보자꾸나. 전요, 고기 경단만 심으면 돼요. 아, 화분은 하나쯤 더 심어도 괜찮고요.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핀두스가 말했어.